안녕하세요, 여러분. 쉽고 재밌는 경제학 강의, 경제학장 박사 박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재정학의 바이블이라고 할 수 있죠. 이준구 교수님 교재를 가지고 아주 근본적이면서도 흥미로운 딜레마를 한번 펼쳐볼까 합니다. 바로 조세제도 개혁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보상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우리의 고민은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사회 전체를 위해서 제도를 바꾸는 건 좋은데 그 과정에서 누군가는 분명히 손해를 본단 말이죠. 이 사람들을 그냥 모른 척 해야 할까요? 아니면 당연히 보상을 해줘야 할까요? 이게 간단해 보이지만 파고들면 정말 복잡한 문제입니다. 우선 이야기를 풀어가려면요. 애초에 조세개혁은 도대체 왜 하는 건지 그 이유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죠. 조세개혁의 목표는 정말 훌륭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높인다거나 소득 분배의 공평성을 개선하는 것, 사회 전체로 보면 분명히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죠. 하지만 모든 빛에는 그림자가 따르는 법이잖아요. 그 과정에서 반드시 필연적으로 그림자가 생깁니다. 바로 그 변화 때문에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죠. 네,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어쩌다 생기는 게 아니라 반드시 생긴다는 거. 이 피할 수 없는 결과 때문에 우리는 아주 중요한 윤리적인 질문과 딱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과연 이 손해본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 그렇다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바로 공평성이라는 가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 교재에서도 바로 이 점을 명확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더 큰 이익, 즉 공동선이라는 걸 위해서 소수가 희생했다면 그 희생에 대해서 보상해주는 것이 공정한 사회의 의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회통합을 지키는 길이다 라는 아주 강력한 주장인 거죠. 경제학에서는 이걸 보상의 원칙이라고 부르는데요. 말이 좀 어려워 보이지만 아주 간단해요. 자, 개혁을 해서 사회 전체의 파이가 이만큼 더 커졌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늘어난 조각으로 손해본 사람들의 몫을 다 채워주고도 원래 이득 본 사람들이 여전히 이득을 가져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와, 이론적으로는 정말 깔끔하고 완벽하지 않나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아마 지금 많은 분들이 똑같이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교수님, 이론적으로 타당하다면서요. 그럼 그냥 보상해주면 되지. 뭐가 그렇게 복잡해요? 하고 말이죠.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이론의 세계에서 현실의 세계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방금 학생이 지적해준 것처럼 아이디어 자체는 간단 명료한데 이걸 현실에서 실제로 실행하려고 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장벽들에 부딪히게 됩니다. 자,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우리 교재에서 바로 그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아주 잘 정리해놨어요. 이론과 현실이 얼마나 다른지, 그 간극이 어디서 생겨나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 이게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첫째, 누가 진짜 피해자인지, 피해액은 정확히 얼마인지, 이걸 어떻게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걸 일일이 다 계산하고 지급하는 데 들어가는 행정 비용은 또 어떠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근본적인 문제, 그 보상해줄 돈은 과연 어디서 나오냐는 거죠. 결국 또 다른 세금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그럼 이건 또 다른 문제를 낳잖아요? 그냥 보상해주면 된다는 말이 얼마나 이상적인 이야기였는지 딱 느껴지시죠? 와, 지금 정말 날카로운 질문이 나왔네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그 방법의 문제에 대해 얘기했다면 이 질문은 과연 보상을 해야만 하는가라는 당위성의 문제로 토론의 차원을 한 단계 확 끌어올리는 질문입니다. 좋습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이에요. 그렇다면 한번 관점을 완전히 뒤집어서 어쩌면 보상이 전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 강력한 반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리 교재가 참 좋은 게 이렇게 한쪽 입장만 얘기하지 않아요. 보상이 불필요하다는 논리도 아주 비중 있게 다루고 있거든요. 정부 정책이 바뀔 때마다 손해보는 사람에게 일일이 보상해줄 의무는 없다라는 주장인데 도대체 어떤 근거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그 논리를 살펴보기 전에 과다보상이라는 개념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보통 피해를 봤다고 목소리를 크게 내는 사람은 소수인 경우가 많아요. 반면에 이득을 본 사람들은 아주 많지만 각자 얻는 이득은 작아서 조용한 경우가 많죠. 이럴 때 목소리 큰 소수에게 보상을 해주다 보면 오히려 조용히 작은 이익을 나눠 가진 다수에게는 불공평한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참 역설적이죠? 공평하려고 한 보상이 또 다른 불공정을 낳을 수 있다는 거니까요. 자, 이 논리의 흐름을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첫째, 우리가 집을 사거나 투자를 할 때 현재 세법을 기준으로 판단하죠.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기대지 권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둘째, 그 세법이 영원할 거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죠. 정책은 늘 바뀔 수 있잖아요. 셋째, 그렇다는 건 모든 경제 활동에는 정책이 바뀔 수도 있지라는 위험이 이미 내재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결론은 뭘까요? 넷째, 따라서 그 위험이 현실이 되었을 때, 즉 정책이 바뀌어서 손해를 봤을 때 그 손실은 개인이 감수해야 할 몫이지 국가가 보상해줄 의무는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냉정하게 들리지만 논리적으로는 튼튼하죠? 자, 그러니까 이제 상황이 좀 정리가 되시나요? 우리는 지금 서로 한치의 양보도 없는 아주 강력하게 맞서는 두 개의 논리 앞에 딱 서 있는 겁니다. 어느 한쪽을 에이 이건 틀렸어 하고 쉽게 버릴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오늘 우리가 나눈 모든 논의가 바로 이 슬라이드 한 장으로 요약될 수 있겠습니다. 한쪽에서는 공동체를 위한 희생에 대해 보상하는 것이 공평성이라고 외치고, 다른 한쪽에서는 정책 변화의 위험은 개인이 감수해야 한다는 현실주의와 개인의 책임을 강조합니다. 이 둘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룬 주제의 핵심입니다. 자, 오늘 제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답을 드리는 대신 마지막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이라면 사회 전체의 이익과 한 개인의 눈물 사이에서 어떤 가치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어려운 딜레마에 대해 여러분 스스로 깊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